안녕하세요. 김승리의 안녕하세요. 김승리의 가요 경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리의 가요 경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너무 좋은 꿀팁을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가요 경제 TV는 꼭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봐야 되겠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아니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자꾸 감추게 돼 근데 있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연락이 안 오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12월 달에는 가수분들 공연 같은 게 아무래도 많으시죠? 아무래도 12월은 바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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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는 싱어게인 때문에 공연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계약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럼 1월 달은 보통 어떠세요? 1월달, 2월달은 가수들의 휴직이 거의 네, 그 행사나 네네. 또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고 뭐 개편 이런 게 있어서 네네. 많이 안 하는 달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네, 1, 2월 달. 오히려. 네. 그럼 오히려 1월 달, 2월 달은 그 뭐 신년도 있고 그 설날도 있고 설날도 하니까 오히려 방송 같은 거 좀 기회가 있으면 좋으실 텐데. 그렇죠. 가족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네네 방송. 그런 거는 이제 뭐 설날 네. 특집 해가지고 네네. 좀 있는데 사실 그 1, 2월 달은 가수들이 가장 한가한 달이라서 네. 그때 이제 주로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그때 가서 다 고치고 네. 그다음에 병원도 그때 가고 네네. 그다음에 뭐 얼굴 뭐 이렇게 좀 손볼 거 있으면 관리하시고. 그때 가서 또 1, 2월 달에 주로 많이 하시고 가수들은 주로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못했습니다. 왜냐 12월 달에 한가했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부터 네. 올해 12월을 기대하시고 올해 12월을 네네. 기대해야죠. 네, 올해 12월엔 너무 바쁘시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네. 근데 증권계에서는 네. 1월 달이 조금 이슈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이 뭐 네. 1월 말이나 2월 초에 2월 달에 나갈 것 같아요. 나가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1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그걸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좋아요. 네네. 1월 달에 증시계에서는 큰 행사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큰 행사들이 있거든요. 증시계 세계적인 행사. 네. 네네네. 그래서 1월 달에 미국에서 네. 미국의 라스베가스 네. 라스베가스 가보셨겠죠, 물론 김승희 네. 가수님께서는요. 네. 네,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 CES라고 하는 CES. 네, CES라고 하는 네. 그 가전 행사가 있어요. 가전. 네. 네, 알아요. 가전. 네, 네. 가전 박람회. 네, 박람회. 있어. 네, 네. 알아요. 가전 행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이런 데들은 네. 뭐 이제 가면 삼성관, LG관 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이제 크게 그 하나의 그 블록을 다 차지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관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이제 그 외에도 작은 회사들도 부스 이용료만 내면은 할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내가 그랬고 디니 블랙 가라 그랬다. 그가 안 갔다. 네. 그게 이제 CES 행사인데 네. 또 보니까 이번에 상장 기업은 아닌데 그 세라젬이라는 세라젬. 건강 안마인가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회사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도 그 CES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해야죠 당연히 디니 블랙도 갔었어야 돼.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전기 제품이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유명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외국 가수분이요. 누가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데? 거기에 오셨어요. 그 그 미국 김건모 씨 있죠. 네. 김건모 씨가 한국의 누구라고 흔히 얘기하죠. 스티비 원더? 오, 역시 깜짝 놀랐어요. 네, 스티비 원더 네네네. 오셨어요. 네, 스티비 원더가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연세가 70대신 것 같아요. I just call 네네. to say I love you. 저는 파타임 러버 좋아해요. 파타임 러버. part-time lover. 네네. 좋죠. 네. 그분이 세라즘에 오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약속하고 온 것 같진 않고 네. 박람회 두르다가 네. 한 20분 정도 제품 이렇게 하고 왔다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홍보가 됐죠. 엄청난 홍보죠. 네네네. 네, 그런 일이 있었었고 진짜 아깝다 아까워. 근데 이제 갔었어야 지금 되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국제 큰 행사들이 마찬가지로 또 한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한 2년 정도 주춤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CES 행사가 크게 다시 열렸는데 네. 역시나 이제 AI 열풍 속에서 네. 이 CES AI도 어쨌거나 전자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ES 행사가 옛날보다 막더 조금 활발하게 성황리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AI의 영향이네요. 네네,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활기차게 그 행사가 마감이 된 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가면은 LG든 삼성이든 그 AI가 어느 정도 반응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또 네. 우리나라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고, 네.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행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 네.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 JP 모건은 세계적인 이제 투자 네. 관련된 회사인데 이제 그 헬스케어 쪽이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매년 행사를 하는데 네. 이거는 그 CES처럼 부스비만 낸다고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장이 있는 회사만 갈 수가 있어요. 초대로 하는 거네 이거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나 제약들 네. 중에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초대장을 받았다 이러면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네. 왜냐면은 뭐 그 회사가 전망이 좋고 또 뭔가 가능성이 있고 있다. 근데 지금 신약 같은 거가 기대감이 크고 이런 회사들만 초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회사들이 초대됐나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유명한 큰 제약사들 있죠? 뭐 네.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0개, 30개 정도가 네. 보통 참여를 하는데 아. 또 잘 하다가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초대장을 못 받고 아. 근데 이제 아시는 대부분의 제약사들 있잖아요. 네. 그 제약사들은 유한이든 네. 뭐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한미든 네.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음.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이름이 복잡해서 네. 김수미 가수님께서 잘 모르시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에 그 초대된 회사들은 일단은 호재다. 어쩌다. 그리고 그 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계약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요. 네. 아, 그렇겠죠?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 특허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약품 특허권, 네네네. 네, 이런 거 사용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실제적으로도 매출로 네, 연결이 연결되고. 되는 네.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JP 모건 헬스케어에 몇 년 네. 전만 하더라도 참가한다 하면은 이 회사는 정말 저력이 있구나, 네. 앞으로 전망이 좋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바이오들이 네. 좀 많이 죽었거든요. 아. 네, 바이오들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뭐 신약 같은 거가 그렇게 빨리빨리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임상 실험이라는 거가 아, 그게 문제래요. 네, 있는데 네. 임상 실험이 1상, 2상, 3상까지 삼상. 가야 돼요. 네, 그건 보통 잘 1상은 네. 쉽게 되는데 3상까지 가기가 너무 가기가 쉽지가 않고 너무 오래 걸리고 10년 이상 걸리고 자금도 많이 네, 들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바이오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무너진 바이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또 근데 가요. 그거는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그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최고죠. 이 산업이 또 다시 뜨긴 뜰 것 같은데 네. 조금 혹한기를 보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올해 행사에서도 좀 나타난 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 열풍으로 인해서 CES 행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네, 활발하게 끝나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뉴스에도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온 뉴스들이 거의 장식을 했는데 네. 올해는 그 AI 때문에 CES 뉴스들이 거의 아. 경쟁률을 많이 장식을 했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는 조금 침체가 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또 다보스 포럼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다보스 포럼? 네, 그럼 네.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네. 그 경제나 그 정부 인사들 우리나라도 보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가 네네네. 참석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세계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근데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아까 JP 모건 컨퍼런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JP 모건의 회장이라든지 그 이런
이런 그 투자회사, 네. 투자회사의 그 회장들이 연설도 하고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서 미국 금리 같은 거를 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연설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내용보다는 이런 분들은 더 해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연설 내용을 들으면서 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예상을 좀 해봤어요. 오, 네네. 그래서 네. 다보스 포럼이라는 큰 행사도 있는데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행사들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그 기회로 인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그 회사들이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말 나온 김에 네. 뭐 나중에 뭐 별도로 업종별로 한번 기회를 가져볼까 했는데 오늘 JP모건 헬스케어라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네. 아직은 조금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바이오 하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그 IPO라고 해가지고 네. IPO 열풍을 네. 가지고 온 네. IPO 열풍을 가지고 온 회사가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그 IPO의 그 일반 공모 저번에 배우셨죠? 네. 그 일반 공모 IPO도 일반 공모인데 네. 앞에 I자만 붙는 거예요. 네. I는 이니셜이라고 해가지고 이니셜이 초성할 때 초성. 네, 최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일반 공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일반 공모를 IPO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때 주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번에 민심을 얻은 종목들은 막 서로 살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막 올라가니까 네. 그 IPO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네. 그 공모가보다도 금세 막 몇 개씩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붐을 일으킨 회사가 바이오에 있어요. 그 회사가요. 아. 네,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회사 이름이 서른도시 네. 노래 제목하고 좀 비슷해요. 뭐예요? 히트곡. 아니 맞나? 혹시 삼바 하는 거 네, 있죠? 삼바 알아요. 네, 우리 증권에서도 이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그 증권계의 네. 바이오 그 IPO 열풍을 일으킨 회사를 삼바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네, 회사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네. 네. 이 회사 그러니까 한때 뭐 시총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에 네. 2위 뭐 3위 이렇게 했던 회사인데 네네. 아까 이제 바이오가 좀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총이 뭐 한 3, 4위, 5위까지도 밀렸었어요. 네. 그 사이에 올라온 것들이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가 올라왔던 네. 거예요. 근데 네. 2차 전지가 죽었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가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 해야죠. 해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미 반도체 쪽이 살아나니까 SK 하이닉스는 많이 차고 올라왔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좀 덜 올라온 것들이 현대차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2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밀려 있어요. 근데 네. 현대차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네. 이제 바이오가 조금 살아날 조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죠?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침 셀트리온이 11월 달인가 그때 그 코스닥에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요. 아. 그냥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하고 네. 합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더 커졌죠. 커졌겠죠? 더 커지니까 이렇게 그 눈 같은 거 이게 굴릴 때 네. 덩치가 커지면 한 번만 굴려도 이렇게 네.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또 그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2위 자리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오가 살아난다면.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이오가 저번에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노테이션이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네. 유세가 죽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미 그레이트 노테이션이 끝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쉬었으니까 네. 좀 한 번쯤 다시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네. 서서히 좀 다시 자리를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네네. 바이오 그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네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에 좀 신경을 써라. 네.
그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관심을 관심을 네, 좀 관심을 가져봐라. 가져봐라.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JP 뭐라 그랬죠? JP 모건 헬스케어 모건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에서 네. 그 정말 말씀하신 그런 아무나 못 가는 행사니까.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선별적으로요. 선별적으로. 네네. 많이 쉬었던 종목 중에 네.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것 같다. 네. 선바라든지 센트리온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근데 센트리온 무슨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날카로운 질문까지 네. 하면 네. 우리 대표님이 너무 곤란해하실 것 아니에요. 같아서 저는 자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신약 아까 개발할 때 네네. 엄청 오래 걸린다고 네네. 10년 그러잖아요. 이상 걸리죠. 10년 이상 그것도 걸리는데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네. 사실은 그 1상, 2상, 3상을 하는데 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투자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어서 네네. 큰 회사 아니면은 버텨내기가 사실 힘든 게 네네. 신약 네, 개발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사이에 개발하는 동안에?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궁금하죠 그거. 네.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 샤프하신 질문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참에 경제 전문가로 아니,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보다는 네네.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신약 개발할 동안에 거기 회사가 뭐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맞아요. 테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급여도 나가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개발하는데 네네. 그 얼마나 많은 네네. 투자가 되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신약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치매약을 개발하는 네. 하나의 바이오나 제약 회사가 네. 치매약을 개발하는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또 또 희귀병 같은 거에 또 뭐가 있죠? 그 뭐 조현병을 예를 들어서 관련된 네네네. 약을 네. 개발하고 네. 있다. 네. 그럼 누게릭병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누게릭병. 있고 네. 근데 그런 희귀병을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희귀병의 치료제를 네. 개발하는 일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대박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약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을 제약이나 바이오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네네. 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프가 파이프. 쭉 여기서 네.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네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제조업체들도 그 공정 있잖아요. 제조 공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일반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 네. 플랫폼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네. 뭐 그 차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뭐죠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플랫폼에서 부품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제조업들은 요즘에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고 네네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제약 회사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써요. 자기들 네. 제조하고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신약의 하나의 과정들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아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데서는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네. 그걸 중요시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그런 약들을 개발하는 거가 네. 우리나라 국위에도 좋고 네. 또 경제 발전에도 좋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할 때는 아까 IPO 형태로 해가지고 네. 공모를 해서 그 대규모의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모라고 하고 그 자금들이 그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상증자처럼 증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한테 일반 제조업들처럼 기준을 적용을 하면 언제 어느 세월에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쵸.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네. 이 바이오나 이 제약들 중에 이 신약 개발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들은 이 상장시키는 거를 특례 상장을 시켜줘요. 특례 상장. 네네 기술력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매출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네. 이익도 나야만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네, 많은 그 조건이 네네.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기술 하나만 보고도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좋으면은 공목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군다나 삼성 계열이니까 네, 네. 삼성이 뭔가 해내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내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자금이 네. 이제 그 자금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IPO를 하는 거예요.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IPO 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뭐 조 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천억 단위로 들어올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많이 들어올 수 몇 있잖아요. 년은 다 버티죠. 아. 네, 몇 년은 다 버티는데 그것도 까먹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거의 다 까먹고 있는 회사들은 막 이제 주가가 20만 원 했던 거가 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까먹는데 막 네.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도 있지만 까먹는 데도 많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거가 당장에 딱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상이라도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은 쉬우니까 그렇다 치고 이상이라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도 통과가 안 되면 주가 그 폭락해버려요. 가능성이 점점 네, 그런 가능성이 떨어져 떨어지니까.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회사들이 끼리끼리 서로 알잖아요. 네. 우리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성공한 유한양행이나 정근당이나 녹십자나 이런 유명한 제약사들은 쟤네들은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죠.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 회사에다가 자기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오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네네. 아니 그 기술을 좋게 그러니까. 보는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나 이미 성공한 제약사가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혜은이 가수님이 유망주인 김수미 가수님한테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례 상장. 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고 네네. 또 이제 그나마 조금 네. 매출이 네. 개발이 안 돼도 매출이 좀 발생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아직 신약이 안 나왔는데 네네. 조금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제약 바이오 회사가 화이자. 네, 화이자 같은 데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아직 유망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바이오에 네. 니네가 이거 일상 통과시키면은 거기서 물건 안 나왔어도 돈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JP 모건 헬스케어에서요. 네, 그런 계약을 우리 비행기 탈 때 마일리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는 말을 써요. 마일스톤. 네네. 그래서 니네가 여기까지 해내면은 돈 줄게. 매출로 인정해주는 돈 지급해줄게. 그러면은 마일스톤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은 네. 이거는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은 해주는 거고 네.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이미 지금 특허 기간이 안 끝난 그 제약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특허 기술이 끝나면은 복제나 바이오시밀러 형태를 가지고 네. 그 특허권을 공짜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특허가 안 끝났으면은 다른 데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의 약을 다른 제약사에서 못 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기술 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또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네, 네, 마일스톤도 있고 네. 기술 이전도 있고 네. 특례 상장도 있고 네, 네. 또 이미 성공한 제약 바이오에서 투자도 해주고 네.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오늘 정말 너무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제가 모르는 분야 또 네네. 모르는 어떤